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연동형 비례제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지적하셨는데, 제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그 몇 가지 부분을 가지고 추가 보완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가 하나 띄어져 있는데요. 저 위에가 연동형 의석의 배분 공식입니다. 거기 처음부터 의석 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 이것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이해하십니까? 네,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제가 주석을 달겠습니다. 3%를 초과하지 못한, 봉쇄 조항을 통과하지 못한 군소정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의석을 300석에서 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 민주당이 40%를 얻었다. 그러면 40%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봉쇄 조항을 통과하지 못한 정당이 1%, 2%, 2.5% 하면은 그 통과하지 못한 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10%다 하면은 10% 빼야 됩니다. 그러면 40%가 실질적으로는 연동 의석 배분에서는 한 44.4% 정도가 되겠지요.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연동형 의석을 30석으로 캡을 씌웠습니다. 이 30석을 캡을 씌웠을 때 어떤 의석 배분이 될지, 왜 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불량품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0석이 배분되는 데는 사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유섭 의원께서 설명하였듯이 제1, 제2 다수정당은 만약에 정당 득표를 한 70% 했을 때 합쳐서 의석 배정받을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80%까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효 정당 득표율이 20%, 그러면 두 정당이 10%, 10%씩 얻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30석을 이 10%, 10% 얻은 두 정당이 나누어 가져야 되니까 한 정당이 15석씩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표가 20%가 아니라 30%만 나왔습니다. 유효 70%가 나왔습니다. 유효 정당 득표가 30%입니다. 그러면 A, B, C 세 정당이 10%씩 얻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이 세 정당이 배분받을 연동형 의석은 10석씩입니다. 이제 비례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사표가 한 40%밖에 안 나오고 60%가 이 30석을 가지고 나누어 갖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 B, C, D, E, F까지 각 정당이 10%씩 60%를 차지했습니다. 30%를 6분의 1씩 가져갑니다. 이제 5석씩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 그게 민주당이 되었든 한국당이 되었든 어느 정당이든 비례 정당을 만들어서 지역 의석을 내지 않고 20% 정당 득표를 했다. 그리고 유효 정당 득표가 60석이다. 그러면 10석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30%를 가져가면 15석을 가져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17석 병립형에서 30%면은 5석 최소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20석
가져가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겠죠. 자, 이런 굉장히 매력적인 그 요소가 이 준연동형 비례제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것이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존재했을까? 정유섭 의원께서 보여주셨던 그 슬라이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바니아 총선 결과입니다. 민주당과 그 연대 세력, 사회당과 그 연대 세력, 지역구와 비례대표 배정받은 의석수입니다. 지역구는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사회당이 싹쓸이를 했고, 그 다음 비례대표는 거대 정당은 한 석도 가져가지 못했고 소수 군소 연대 정당이 모두 가져갔습니다. 거대 정당도 비례대표를 냈지만 분리투표가 잘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뉴질랜드 보겠습니다. 자, 뉴질랜드는요, 국민당과 노동당이 거대 양당인데요. 지역구 62석 중에서 61명이 역시 정당 명부에 등록했습니다. 노동당의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19명이 당선됩니다. 그런데 그 19명 중에서 17명이 정당 명부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고 오로지 비례 후보로만 등록이 되어서 당선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동형이 작동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중복입 후보 내지는 이중 등록제를 허용해야 된다는 그 조건을 뉴질랜드에서도 다시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뉴질랜드와 독일 모두 의원 내각제입니다. 패키지 부품 세 번째 요소입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원 내각제가 함께 갔을 때 제도 정합성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이것이 엇박자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 준자를 붙여서 독일과 뉴질랜드에서 이런 선진국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제를 한국의 현실은 뭡니까? 지금까지 소선거구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경로 의존성까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준연동형으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형 정말 고유한 창조적인 선거제도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독일 벤즈 엔진에 티코 바디 얹은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는 출시하자마자 소비자, 이용자가 분명히 고장났다고 불량품이라고 신고할 부분이고, 또 패키지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패키지 중에서 비례의석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것,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지 않는 것, 의원 내각제가 아닌 것, 이런 것에 의해서 부품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준연동형 비례제는 우리나라에서 작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 때 권력구조 개편, 다시 말하면 원포인트 헌법 개정과 함께 가야 된다. 대통령제를 최소한 대통령 직선과 국무총리
국회 선출이라도 그런 정도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의원 내각제의 요소를 가미시키는 그런 정도라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선거제도를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패키지 D를 시도했던 것이고, 그것이 정개특위에서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장사 안 되고 기업 문 닫고 젊은이 취업 안 되는 것으로도 걱정이 벅찹니다. 최근 한반도에 다시 조성되고 있는 북핵 위기로 안보에 대한 불안도 벅찹니다. 일본,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의 관계도 정상적이지 않아 불안합니다. 경제와 안보가 더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당리당략을 버리고 한 발씩 물러나 국민을 생각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반의 역사를 써왔고 그것으로 발전도 이루었습니다. 배고픔과 싸우고 불의에 저항하면서 성장과 정의의 역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과정에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60, 70년대에는 가장 시급했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력을 집중했고 산업화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천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7, 80년대 헌법과 법치를 훼손하는 권위정부에 맞서 싸웠고 민주화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정한 자유이고 민주의 가치인지 깊이 체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루어낸 산업화, 민주화의 진정한 가치를 재해석해서 역사를 다시 써나갑시다. 지난 역사를 부정하기보다 우리 선배, 선조의 피와 땀을 인정하고 그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에게 유산으로 넘겨질 우리의 미래, 긍정의 역사를 써나갑시다.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의 정치, 반쪽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 분노의 정치가 아니라 포용의 정치, 그 리더십을 대통령께서 보여주십시오. 국회의장님께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국민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국민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더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더십을 우리 의원들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답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과 불의를 반복하지 맙시다. 그래야 잘못과 불의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멈춥니다. 그래야 분노의 결집을 통한 쉬운 정치가 멈추어집니다. 분노의 결집이 아니라 꿈의 결집, 비전의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여당 대표께서 먼저 앞장서 주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남은 국회의원 임기 그렇게 힘을 모읍시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힘을 모읍시다. 우리 자유한국당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아니면 내일 선거법 통과를 막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 헌법 가치를 지키는데 온 힘을 다 바칩시다.
반의 역사가 아니라 정의 역사, 긍정의 역사, 비전의 역사를 시작합시다. 우리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합시다. 그렇게 약속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옳은 소리